안녕하세요. 보금쌤입니다. 오늘은 애들이 밖에서 놀자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밖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텍사스는 햇빛이 너무 강해서 선글라스는 필수랍니다. 지금 보시는 건 미국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하우스들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볼 수는 없지만 텍사스의 가장 기본적인 집들의 형태입니다. 여긴 저희 집이에요. 오늘은 나온 김에 생활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의 시급과 미국에서 쓰는 생활 패턴은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랑 너무 많이 달라서요.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제가 미국에 왔을 때는 저는 하우스 렌트에 살았고요. 지금 저희 집은 제가 작년에 구입한 은행의 집입니다. 저희 집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하우스 렌트 비용이 1650불, 고정 지출이죠. 1650불이 나갔었고요. 따단! 미국에서 고정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집, 차, 유틸리티, 그리고 아이들 학교에 나가는 돈입니다. 처음에 저희 집은 하우스 렌트였고요. 1650불이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차는 2대였는데 2대 중에 1대는 현금으로 구매를 했고 작은 차 1대는 할부로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할부 이율은 4.99%였고 매달 420불씩 지금도 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영어도 부족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모르고 차도 구매도 막막했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구매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무이자 할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애들한테 백야드로 가자고 했어요. 지금 현재는 닛산에서 무이자 할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나 차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닛산에 한번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420불이 고정으로 나갔고 또 전기세는 처음에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올 당시에 다른 주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텍사스는 전기회사를 선택하고 거기에 가입을 하게 되면 전기를 공급받게 돼요. 그때 당시에 저희는 아주 큰 전기회사에 가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세도 많이 비싸졌겠죠. 에어컨이랑 히터를 틀 때는 거의 250불 정도 나왔던 것 같고요.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계절에서는 80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으로 이사를 오고 저희가 조금 싼 회사로 새로 가입을 하고 나서 나왔던 전기는 이 집이 사이즈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틀고 히터를 틀었을 때 150불 정도, 많이 나오면 200불 나왔었고요. 사용하지 않는 계절에는 한 70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은 솔라 패널을 사용하고 있어서 약간 금액을 내는 게 다른데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검색을 해보시고 좀 저렴한 곳에서 전기를 공급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도세는 상하수도 처리 비용, 그리고 물세, 쓰레기 처리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때 렌트한 집이나 지금 집이나 그렇게 멀지 않고 동네가 좀 다르긴 한데요. 멀지 않은 동네라서 그런지 수도세 부분에서는 비슷하게 나가는 편입니다. 한 달에 150불 정도 나가게 되는데요. 잔디에 물을 많이 주면 200불 정도 나가고 저희처럼 잔디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집에서는 150불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은 저희는 스펙트럼을 사용하고 있고요. 스펙트럼에서 한 달에 80불 나가고 있고 휴대폰은 처음에 대부분은 민트 모바일을 사용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처음에 T모바일을 가입을 했고 선불제죠. 선불제로 휴대폰 한 대당 50불씩 2대 해서 100불을 냈었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인터넷 스펙트럼에서도 휴대폰이
싸게 나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때 그쪽으로 갈아타서 한 대당 25불씩 50불, 지금까지도 50불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능이 안 좋다고 매번 욕을 하면서도 옮길 수 없는 부분이 금액이 가장 크더라고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은 할 말이 되게 많은데요. 처음에 오면 크레딧도 없고 미국에서의 운전 경력도 없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가 많게는 막 500불, 뭐 700불, 800불까지도 가는데 저는 300불 정도 잡혔었고요. 차 2대에 사람 2명 해가지고 300불 정도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매달, 매주 저는 계속 조회를 했었어요. 내 자동차 보험이 다른 데에 설치해서 여긴 얼마지? 여긴 얼마지? 그러다가 보다 보니까 같은 회사인 프로그레시브에서 월 금액이 20불이 낮게 책정이 되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입하고 기존 것은 취소를 했었죠. 그렇게 반복하다가 마지막에는 160불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남편분께서 스피딩 티켓을 2번이나 받으시는 바람에 지금은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들은 2명 다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아침은 공짜로 줘요. 프리이고 점심은 한 명당 2.75불 정도 결제가 되는데 처음에는 남편이 도시락을 싸줬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갑자기 엄마 나도 런치 사 먹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희는 그냥 점심은 학교에서 런치 그리고 저녁은 건강하게 한식으로 그렇게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학교를 많이 쉬어요. 미국은. 그러다 보니까 100불 정도 2명에서 100불 정도 나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까지가 고정 지출이고요. 기타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아주 가끔 병원비 그리고 자동차 엔진 오일 교체 비용, 타이어 교체 비용, 그런 학교에 뭐 준비물 비용, 학교에 뭐 이렇게 필드트립 가게 되면 얼마를 가지고 와라 이런 비용 아니면 티셔츠 사는 비용 뭐 그런 비용들이 붙게 돼요. 그렇게 되면 돈이 조금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평균적으로 잡으면 한 달에 100불 정도 나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 정산한 금액이 여기 보시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 시급은 40대 초중반 정도였고요. 이전 영상에서 보시면 제가 실수령액에 대해서 써놓은 금액이 있는데 그것처럼 제 처음에 실수령액은 2주 급으로 해서 2,100불에서 조금 넘는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로 따지면 2번 페이첵을 받게 되죠. 그래서 4,200불 정도 받게 됩니다. 그 4,200불의 이 고정 지출과 고정으로 나가게 되는 한 달에 그 비용들을 빼고 나게 되면 저희가 쓸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그 쓸 수 있는 금액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조금 더 시급이 높아졌기 때문에 쓰는 돈도 많고 그렇게 되었지만 그때는 거기에 맞춰 살다 보니까 약간은 조금 더 빠듯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시급을 계산을 해 보시고 고정지출 비용을 먼저 빼셔 보시면 생활비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지 못 살 것 같은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못 사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맞춰서 살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물가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물가는 사실 그 생활비에 맞춰서 살았기 때문에 얼마를 썼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쓰는 생활비를 보게 되면 저희는 일주일에 2번 정도 크게 장을 보는데요. 먼저 샘스클럽, 홈코스트코 가게 되면 100불 정도 쓰고 오고요. 그리고 HEB라고 텍사스 지역에 있는 로컬 마트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파나 이런
기타 채소류 이런 것들을 사게 되면 일주일에 50불 정도 나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인마트가 차로 10분, 15분 정도면 가요. 근데 그것도 너무 귀찮아서 저희는 어플로 한국 식재료를 결제해서 배송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주일에 한 100불 정도 장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로 따지면 장을 250불 정도 보게 되는 것 같고요. 외식은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한 번 내지 2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애들하고 주말마다 저희가 골프를 치러 가는데요. 골프를 치러 갔다 오는 길에는 햄버거를 사 먹는 일이 많고, 햄버거가 싫으면 텍사스 바베큐를 사 먹고, 그것도 싫으면 멕시칸 푸드를 먹게 되는데요. 대부분 평균적으로는 100불에서 200불 사이로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죠? 아닌가? 물가로 따지면 사실 여기가 센 거는 맞아요. 그런데 과일이나 이런 식재료 부분에선 사실 한국보다 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박은 한국에서 제가 사실 금수박이어서 선뜻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수박 한 통 2만원, 큰 수박 한 통이 5불, 조금 비쌀 때는 7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진짜 매번 수박을 사 먹고 과일은 되게 싼 것 같아요. 그리고 양파, 마늘 이런 것도 되게 한국에 비해 금액적으로는 싼 것 같아서 사실 만들어 먹는 물가는 한국보다 싸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티슈나 이런 것들, 휴지, 티슈 이런 것들은 한국보다 사실 비싸요. 공산품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한국보다 비싼데 먹거리에 들어가는 채소류, 과일류, 우유, 계란 이런 것들은 한국보다 사실 싼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한국으로 치면 부산 옆에 붙은 김해, 서울 옆에 붙은 경기도 같은 곳에 살고 있어요. 텍사스에서도. 그렇게 시골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나 이런 곳이 시골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저 아주 대도시는 아닌 곳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대도시로 가면 물가가 엄청 세요. 하지만 이런 곳에서는 그렇게 물가가 많이 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